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 다 베트남이시죠? 베트남 여성들에게 피해를 보신 두 분이 오셨는데 끊임없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저한테만 이렇게 계속 상담이 오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피해, 파탄, 실패 문제로 이제 오셨으니까 물론 이제 그 중에 가해자 남성들도 많이 있어요. 자, 우선 여기 계신 분은 아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고 이제 아까 미리 오셨고 저하고는 통화도 많이 했으니까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또 알려드릴 거니까 이제 핵심만 몇 가지 알려드려서 우리 피해 예방만 하는 걸로 이제 가닥을 잡자고요. 돈도 많이 날리셨고 그 한국에 와 있는 이모라고 하는 여성이 관련돼서 두 분이 지금 같은 그 처지예요. 같은 그 이모라는 사람한테 연관돼 가지고 피해를 보셨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데 이 여성들의 행동이 지금 한쪽은 임신을 했는데 여기 계신 분은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2달여 만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여성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죠. 숨는다고 숨었다고 보여지죠. 어디 있는지 위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근데 그냥 어디쯤 추정하죠. 대략 추정만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이모라는 사람은 지금 그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까? 소개한 사람, 그 아내들을 소개한 그 이모라는 여성, 그건 관계 안. 관계는 같이 있고. 예. 조카지만은 이쪽 상황에는 소개한 사람이 처음에 그 지인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소개한 사람은 둘이 짜고서 죽었다고 하고 잠적해 버렸어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소개한 그 여성을 소개한 사람은 죽었다고 하지만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사망 확인서를 뗐는데 안 떠요. 근데 살아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그 옛날에 그 뭐 외국에 나가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전자 문서 형식 그리고 정보통신이 발달을 해가지고 모든 게 연관이 돼 있어요. 공주가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후진국들은 이게 전기통신이 개발이 안 돼 있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가짜가 많아요.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사망이 아닌데 사망 신고서를 가짜로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참고하시고. 거주하는데 가서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안 죽었다. 그렇죠. 안 죽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눈으로 목격했다는 사실이고 사망 신고서를 받은 것은 이미 날짜가 지난 거죠. 사망 신고서가 없다고요. 아예 없는데 말로만 이제 그러니까 와이프가 가짜 영장 만들어 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연락 못 오게 끊어버리시고. 그럼 제가 또 이제 약간 오류를 범했는데 사망 신고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는 말만 듣고 가짜 영정 사진을 아내가 보여주면서 그럼 그 소개한 사람하고 내통을 하고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까봐 그놈이 선수를 쳤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피해를 지가 이제 네가 잘못됐으면은 내가 너한테 책임을 묻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일종의 도망가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이제 지방경찰이 있고 중앙경찰이 있잖아요. 지방경찰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중앙경찰에서는 사망 확인이 안 뜬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그럼 그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도는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여성은 그 거짓말을 한 거고 그 소개하고서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돈을 저한테는 이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경찰 이런 데 돈을 뿌려가지고 정보를 차단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지인을 통해서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죠. 그 베트남 사람이 지금의 아내를 소개를 했는데 그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일반 업체처럼 똑같이 받고
오히려 이쪽 분은 더 많이 받은 상태고 이쪽 분은 그나마도 좀 덜 받았지만, 그런데 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영상을 잘 좀 봐주세요. 여기 계신 분은 상당한 돈을 잃었어요. 소개비만 우선 보더라도 여성한테는 더 많은 돈을 줬고,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같은 상황인데도 1,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소개한 사람, 그 베트남 사람, 죽었다고 말하는 거짓말, 그 사람이 1,000만 원을 받고 해준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죽었다는 베트남 내가 참 욕을 하고 싶지만 그 영상이니까 욕은 못하겠고, 그 자가 결혼 진행에 대한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 알찬 내용이 있어야 돼. 1,000만 원 정도 되면은. 그런데 그 전통 결혼식도 없었어요. 그리고 달랑 뭐 100% 신랑 신부의 가족이라고 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20명 정도의 하객이 와서 형식적인 결혼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결혼식장을 좀 화려하게 했나요? 결혼식장이 화려했어요? 크고? 아니, 가만히 무용수 몇 명 나가서 춤추고. 그리고 음식은 좀 가지수가 많았어요? 하객 음식이?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탕 하나, 그다음에 몇 가지 해서 둘러서 원탁에. 그럼 이런 경우에는 그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쪽은 조금만 이따 계시고요. 자, 우리 저쪽에 13세 딸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죠. 이 소개한 그 죽었다는 사람이 속인 거죠. 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일주일 만에 그 여성이, 그 아내죠. 어쨌든 법적인 아내니까 아내가 지금 같이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임신 5개월째인데 한국에 입국한 지 일주일 만에 스스로 뭐 고백을 한 건가요?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아니죠.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현재에서 일주일 전. 아하. 결혼을 어쨌든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아니죠. 한참. 결혼한 지 벌써 한참 됐고. 결혼한 지는 한참 됐고. 오늘 날짜에서 일주일 전. 한국에 오기 전인가요, 그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현재를 놓고 볼 때? 그러니까 7월 20일경에 실토를 했다. 7월 20일경에 실토를 했는데 어쨌든 그 상황은 한국에 온 상태가 아니죠. 아니, 지금 여성이. 7월 20일이니까 지금 1년 됐죠. 아니, 지금 현재라니까. 현재 상황. 내가 지금 자꾸 지금 혼동 나가지고 미안합니다. 과거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말씀대로 7월 20일이면 일주일 딱 됐네? 지금 알게 됐다고. 13세 딸이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이제 듣고서 어찌됐든 새로운 그 우리 본인의 아기라고 하는 사람을 아기라는 임신을 했는데 그 임신 사실을 알고서 본인의 아기가 아니라는 그 느낌도 받았다면서요. 그거는 날짜가 좀 그건 아직 예매한 상태고. 어쨌든 해봐요. 출산을 해서 친자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약간 좀 이제 헷갈렸던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이 아기가 아닐 가능성도 있고 맞는 가능성도 있는데 아닌 경우에도 힘들지만 만약에 맞는 경우는 더 힘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국제결혼을 특히 준비하시는 분들, 또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계신 분은 금전적으로 많은 이제 돈을 날리셨지만 여기 계신 분은 돈은 이제 덜 날렸지만 이 양반보다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잘 오셨는데 오늘 이제 가실 때까지 내가 다 이제 모든 정답과 가까운 그 답을 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계시면은 꼭 참고해서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3세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쨌든 남편은 용서해줬죠. 그리고 처음에 이 여성은 분명히 딸이 없다고 그 소개를 받았는데 지금으로부터 7일 전에 7월 달에 알게 되신 거고, 그런데 이미 때는 5개월 된 본인의 아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1개월, 2개월 괜찮아요.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한다거나 우리나라에서 안 되면 그 나라 가서 낙태를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낙태를 할 수도 없어, 상황은.
그러면 아기를 낳아도 문제고 안 낳아도 문제인데, 자 그러면 아기를 안 낳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자 아기를 낳는 것이 무슨 뭐 한두 달 만에 낳는 게 아니고 10개월이 지나야 낳고, 또 낳자마자 또 바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병원에 와서 이거 수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안정을 찾을 때 이제 그 친자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친자가 확인됐다 하더라도 남의 새끼라고 이제 확인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그 몸조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내쫓기가 힘들어요. 그거 인간적으로 죄는 밉지만.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미 본인이 미운정 고운정이 들고 또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고통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더. 자 그러면 친자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맞을 경우에는, 자 친자가 맞을 경우에는 이분이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다면 친자가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아까도 이 팔에 그 마비가 올 정도로 큰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스트레스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친자가 맞는데 이 사람은 그럼 어떤 목적이 있겠는가? 체류권이에요. 그 윗단계로 국적, 그 윗단계로 영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영주권이 먼저일 수도 있고 국적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혜택은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 국적이나 영주권을 목적으로 임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하나 만드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정말로 사악한 여성들은 그것이 낫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우리 한국 남편의 아기를. 그런데 문제는 아빠 없는 아기를 만드는 경우고, 그런 걸 다 감안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우리 한간에 흘러 떠도는 이런 말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기를 낳는 여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그런 말이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간혹 있어요, 간혹. 예, 과거에는 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2014년 4월 1일법에는 아기를 낳고서 국적을 취득한 후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 이혼 사유가 여성의 잘못이면은 그 가족들을 초청을 못하게 돼 있어요. 향후 3년간. 향후 3년을 떠나서 내가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해서 아빠 없는 아기를 낳겠다, 이런 경우는 비인간적인 걸 떠나서 그 여성이 어떤 특별한 사악한 마음이 있지 않은 한 드물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사람의 종류가 원체 많으니까 그런 여성들도 간혹 있다. 그런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우리 남성분이 해당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많은 증거를 잡으셔야지.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슬픔과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새끼가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친자가 확인이 됐을 때는. 그러면 저 여성은 이 목적이 국적이나 영주권, 한국의 혜택을, 각종 혜택을 노리고서, 특히 다문화 한부모 한가정은 또 혜택이 많아요. 그러면 그 여성은 분명히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수작을 부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다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실수하신 게 뭐냐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자, 전기통신법에 의한 그 명예훼손, 개인정보, 초상권 침해, 이런 것들은 법적인 증거로서 사용할 때는 죄가 안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그걸 몰라가지고 아내한테 알렸어요. 내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겠다. 큰 실수하신 거예요. 왜? 집안에 카메라가 있고 몰래 그 도청장치 형식의 그 기계가 있는데 그 여성이 그거 앞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저 여성은 이미 그 작당한 그 무리들과 계속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 한국에서 혜택을 받는 방법, 치유받는 방법, 남편에게 돈 뜯어내는 방법, 남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방법, 온갖 못된 방법을 다 주고받고 있는데 그 얘기를 카메라 앞에서 하겠냐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자, 비밀리에 설치하면은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돼. 그런데 이것을 이 양반들은 몰라가지고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게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률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 것은 죄가 안 된다고요. 다만 그것을 몰래 설치했던, 알고 설치했던, 설치한 그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어느 인터넷이라든가 두 사람 이상 이 모인 자리에서 이 알려주면은 공연성이라고 해가지고 죄가 돼요, 그거는. 근데 이건 그런 상황 아니잖아, 이거는.
법적인 증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몰래 설치했어야 돼요. 그리고 카메라까지도 필요 없어요. 여기 잘 들으세요. 녹음기. 소리가 나면은 녹음되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웃음이 터지네.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한국 남성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파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실패자.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사람 중에 가해자가 엄청 많았어요. 자,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는 피해자라고 하는데 가해자 형식을 띈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제 말을 듣고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머리 회전이 잘 안 되고 좀 둔화가 됐어, 이 순발력이. 그러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위에다 올렸는데 그 녹음기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여자 저 무릎으로.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 마이너스 같았잖아. 그거를 왜 제대로 그것도 못해, 설치를. 그 여성이 가장 대화를 많이 하는 곳에다가 소리만 나면 녹음되는 게 있어. 한 20만 원이면 좋은 거 사요. 그거 딱 갖다 붙여놓으셔. 녹음 시간도 72시간, 112시간, 뭐 3일, 4일 계속 가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 번역 못할 나라의 말이 없어요, 거의. 그 대신에 이것도 팁으로 하나 알고 계세요. 좀 그 언어가 좀 어렵고 그 인구수가 적은 나라의 언어는 번역비가 비싸요. 통역비도 비싸고. 그러나 지금처럼 베트남, 중국 이런 비용은 싸. 번역 공정하는 것이 통역비도.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셔서 아까 그 사람처럼 그 녹음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 증거를 잡으려고 했더니 증거를 줘버리는 그런 남자는 되지 마시기 바라면서. 자, 그리고 본인들은 저기 화가 나겠지만 저는 이제 갑자기 그 생각나서 웃은 거니까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짓지 않았어요.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고 신이 아닌 이상은 다 실수를 해요. 기계도 고장나듯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성도 실수할 겁니다. 자, 저쪽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쪽은 안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드렸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 이런 조짐이 보이는 여성들은 조짐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금만 이상해도 몰래 그 녹음기를 설치하셔. 소리만 나면 되는 녹음기를. 그러면은 남편이 출근했을 때 그리고 비상시에 이 여성들은 빨리 누군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방에 들어가서 통화를 할 겁니다. 그때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 내용 속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만 보더라도 도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도주할 것인가, 남편이 감시하고 있다, 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몇 시 몇 분에 나가야 되는데 그 내용을 사전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방송에도 나간 그 내용인데 그 검은 봉투를 가지고 쓰레기를 버린 척 하면서 나가라. 그러면 거기서 깜빡이를 켜고 있는 택시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또는 번호가 몇 번인 자가용이 있을 거니까 그 자가용을 이유도 묻지 말고 무조건 타고서 도망가라.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오기 전에 이 점도 꼭 명심하셔야 돼. 우리 저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요. 두 분도 마찬가지고. 자, 여성들이 도망을 가기 전에 어떻게 도망갑니까?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이득 속에는 남편의 재산이 있어요. 자, 남편의 재산이 저하고 통화가 된 사람들은 다 재산을 다 숨겨놓는다거나 하는데 남편에게 선물 받은 거 양심이 있고 그런 여성들은 간혹 그 반지라든가 팔찌, 금반지 다 놓고 가요. 미안하니까. 마지막 양심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여성들은. 그런데 이런 걸 싹 가지고 절도 가는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 시부모 같이 살게 되면은 그 분들의 금붙이 한두 개 없는 집 없어요? 또 통장 번호, 비밀번호 웬만하면 아는 생기보다 많아요, 여성들이. 그거 해가지고 현금카드 이런 것도 다 가지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걸 꼭꼭 숨겨두셔야 되고. 자, 여기 계신 분은 이제 약간 이제 얘기가 빗나갔지만, 자, 애기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은 정리해드리면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좋았지만 알려줬다는 것이 큰 실수라고.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이 가짜뉴스가 많듯이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 사람들의 말 듣고 실천하고 있어요. 자, 우리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수차 말씀드렸지만 15년이라는 세월을 13,000명을 만나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어요. 전무후무한. 세계적으로 저 같은 사람 드물어요. 하루에 10시간 넘게 쓰러져 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각종 언론도 여기서 다 70% 80%를 촬영을 해서 영상이 나가요. 뉴스 같은 것도. 그런데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 선무당의 사람 잡는다고 그 사람들이 아,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걸 왜 믿냐고, 이 양반들아. 아, 믿을 건 믿어야지. 그 사람들은 제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것을 목숨을 걸다시피 했고,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대부분이 또 저하고 연관돼서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그분들도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왜 카메라를 알려주고 설치를 하냐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하지. 그 여성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지. 자, 그래서 마무리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실 것은, 답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조바심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발 사람 좀 함부로 믿지 마세요. 사람. 그 사람이 전문성이 있고 뭐 제가 제 자랑 같지만 제 개인적인 재산, 소중한 인생을 10원이라는 세월을 얼굴도 안 본 분들한테 이렇게 헌납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이렇게 봉사를 했듯이, 이런 사람은 제가 아니더라도 믿음성이 가잖아요. 뭐 돈을 요구를 해요. 오히려 자기 재산, 인생을 남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또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하면서 하는 사람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이게 국제결혼 중개업자들도 돈을 바꿔서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을 왜 믿냐고요. 그리고 비전문가들 말을 왜 듣냐고. 그거 중요한 것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피해가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차, 3차, 4차, 5차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밖에도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변호사를 잘못 사가지고 또 그게 또 돈 날리고. 말씀드렸죠. 거기도 돈을 목적으로 장사하는 장사꾼에 불과해요. 그 변호사 양반들 기분 나쁘시겠네. 네, 그래도 여러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대신에 변호사한테 맡길 때도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장시간 대화를 하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서 아, 정말로 이 사람 말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거나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도 귀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은 그 변호사는 괜찮은 변호사예요. 그렇지만 수임료가 많다거나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지. 그래서 변호사를 수임하게 되면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다니까요. 판례로서. 여러분의 사례가 본인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두 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가 이미 우리 일상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고요. 아침 저녁 밥을 먹듯이 쌀을 씻어가지고 밥솥에 앉히면 몇 시 몇 분에 띠띠 울리면서 밥이 되는 것처럼 이미 나와 있다고요. 변호사 수임료, 국제결혼 중개업자들 수임료가 단합을 해가지고 정해진 것처럼 나와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알려줘도 여기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 찾아가서 피해를 봐. 그 다음에 여자가 도망가는 상황을 이미 매뉴얼처럼 나와 있는 것을 알려줘도 그것을 증거를 못 잡고 내가 잘해주면 되겠지 하고서 또 돈을 날리고 또 피해봐. 또 지금처럼 오셔가지고 메모해드리고 녹음까지 다 시켜드렸는데도 그것도 실천을 안 해가지고 두 분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두 분은 잘 하실 것 같아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피해를 봐요. 자, 오늘은 조금 제가 언성도 빨랐고 하는 걸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영상을 보시고 꼭 좀 이제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국제 결혼이란 것은 횃불도 없이 어두운 밤에 안개 속을 걷는 벼랑 위와 같다고 언론에 알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역사, 언어, 사회 모든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가 생긴다거나 어떤 그 싸움이 발생하면 찾아가서 또는 한국말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요. 그런데 외국인 여성들은 물론 언어 공부를 그래서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 대화가 안 되니까 또 타국에 있기 때문에 또 한국에 있다고 한들 문제가 생겨요. 자,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께서는 조짐을 못 읽었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여성들은 조짐을 보여요. 그런데 특히 여성의 그 관계, 깨끗한 남성들, 이런 남성들은
결혼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먹고 어린 여성들을 보면은 이 콩깍지가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내가 잘해주면은 잘 살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잘해주고 못해주고가 관계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평범하게만 해줘도 인연이 돼버리면은 그 아내는 또 그 남편은 잘 살지 말라고 해도 잘 살아요. 알아서 자기들이. 근데 이거 지금 두 분뿐만 아니고 저와 상담했던 분들도 앞으로 나올 피해자들은 그게 아니면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오랜 세월을 공부를 하셔야 돼. 제가 미셨다고 15년을 제 인생의 소중한 그 황금기를 왜 갖다가 하루에 10시간 넘게 바쳤겠어요. 여러분은 저만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알려드린 내용만 잘 들어도 조금씩만 실천해도 피해는 확 낮춰지고 성공률은 높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예요. 언어. 두 번째 방법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관찰력, 분별력, 인지력, 판단력, 그리고 그 중에 끝에 부분이 결단력. 그런데 잘못된 거를 빤히 알려주고 이 여성은 빠르면 며칠 만에 늦으면 몇 달 만에 도망갑니다. 알려줬는데 제 의견을 무시하고 아니야 잘해주면 도망간다. 여자가 집 사달래요. 그러면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럼 내가 집 사줄게. 도망 안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나이가 여러분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50대 60대가 있다니까. 19살 20살 여자한테 50살 60살 먹은 사람이 당신 사랑해. 오빠가 집 사줄 거니까 도망가지 마. 도망 안 가겠냐고요. 거기는요 집 사주면 도망 안 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사랑을 느끼고 믿음을 느끼고 남편에게 호감을 느끼는 여성은 돈을 안 줘도 남편을 바라보는 눈길이 달라요. 두 분은 그걸 못 느끼셨잖아요. 느끼셨어요? 눈길을 마주치지 않죠?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고요. 자, 신혼이에요. 신혼인데 웃지도 않아. 2, 3년간 신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곁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그러고 특히 키스를 안 하려고 그래. 키스. 성관계보다 키스가 더 중요해. 물론 뭐 몸에서 냄새가 난다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고치려고 했다는 노력만 있으면은 특히 노력도 해야 되고.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빨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모임을 하지 않는 이유도 코로나 예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예.